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2022년에 유망한 반도체 종목 3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왜 주목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SK와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한 이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차를 영상으로 봤는데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2년에 유망하다고 얘기하는 반도체 종목 3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미주부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던 종목인데요. UBS 애널리스트가 이 3개 종목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번째가 마벨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마벨이라는 회사는 미주부 채널에서 한번 다뤘던 기업인데요. 저평가 유망주를 찾아라 라는 코너에서 아마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 스크리닝을 하다가 발견됐던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 3개 종목을 2022년에 유망한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줬는데요. 이 세 종목의 1년간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엔비디아가 127.84%로 이 3개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가 이 마벨 테크놀로지인데 88.92%, 1년간 수익률 굉장히 좋았죠. 세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제가 이제 최근에 매수한 종목인데요. 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종목 발굴을 하면서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초록색이 마벨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자, 이 보라색 그래프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 조정이 있었을 때 엔비디아를 포함한 좀 빅테크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었거든요. 제가 미주부 채널 회원 게시판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 하락장 때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LOC로 주문을 걸어놓고 잠들었는데 주문이 하나도 체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속상했었거든요. 참고로 이 LOC 주문은 쉽게 말해서 종가의 가격으로 예약 매수를 걸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밤 12시쯤 막 잠들기 전에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길래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제 LOC로 주문을 걸어놓고 잤는데, 장 막판에 이제 주가가 다 반등하면서 거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엔비디아를 저는 계속 좀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멤버십 회원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장기 투자 목적이면은 사실 뭐 3에서 5% 정도 더 싸게 사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좀 매수할 때는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좀 더 욕심을 내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치는 그런 후회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랐다고 해서 좀 매수를 안 할 이유도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기분 문제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매수가 안 되면 뭔가 좀 뒤늦게 사는 게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지금 현재도 고점 대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분위기를 봐서 엔비디아 주식은 조금 더 물량을 늘릴 계획이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모건 스탠리가 지난 8월 달에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서 지난 여름엔 팔라고 하더니 넉 달 만에 전망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불과 4개월 전에 부정적인 시장 전망을 내놨었는데 지금은 다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앞으로 3년 연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가 8월 달에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다음에 매수를 하고 다시 좋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죠.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PC에 집중됐었던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현재는 서버용이나 모바일용으로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했었던 공급 과잉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매수하고 나서 이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시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번 실적 때 굉장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냈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었던 게 70불대에 투자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굉장히 밸류에이션 지표도 좋았었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에 반도체 관련 종목은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던 이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수익률이 16.31%밖에 안 되거든요. S&P 500 수익률보다 지금 낮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TSMC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정도 주가 흐름을 보일 때가 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TSMC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TSMC도 최근에 좀 주가가 재미없을 때 물량을 좀 많이 늘려놨고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로 TSMC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을 준비하는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22년에 반도체와 배터리, 수소 분야에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면요, 저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바로 EV,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입니다. 왜 이 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주위에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가 작년과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전기차가 늘어나고 배터리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전기차 수명이 닿으면서 폐기하기 어려운 게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재활용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냐 하면요, 바로 리사이클이라는 기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리사이클이라는 기업은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40년까지 계속 성장할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전기차가 우리 주위에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도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재활용 분야에 어떤 유망한 기업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11월 16일에 상장했으니까 상장한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8불 정도에서 한 14불 정도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뭐 이 기업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매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크게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마켓캡은 1.64 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앞으로의 예상 실적을 좀 봤더니 2023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리사이클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하면 가치평가가 되지 않는 기업이지만, 적어도 2022년이나 2023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8불에서 10불 정도 가격에 매수를 좀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어떤 분야가 유망하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폴스타 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SK도 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펙 상장을 하는 기업인데 합병 시의 기업 가치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뭐 루시드나 리비안에 비해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상장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티커는 GGPI라는 이름으로 지금 스펙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번 요동이 쳤죠. 10불 근처에서 거의 16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거의 뭐 원위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티커가 GGPI인데 합병이 완료되면 티커가 PSNY로 변경된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폴스타라는 회사는 볼보와 중국 기업인 지리홀딩스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폴스타라는 기업은요, 2017년에 볼보 자동차와 지리홀딩스라는 기업에 의해서 설립된 좀 프리미엄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라고 하고요. 볼보의 기술력이나 뭐 생산, 서비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2022년에는 SUV를 생산하는 걸로 시작해서 2024년까지 총 3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스타의 대주주로는 SK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주주로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2022년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면서 계속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만한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뤘었던 뭐 리비안이나 뭐 루시드나 뭐 카루나 이런 뭐 폴스타 같은 기업들도 이 기업에 뭐 투자를 하면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테슬라의 또 경쟁자가 될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기업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21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도 2021년 남은 일주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